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 예식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미국과 대결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북 지원은 포기 못한다. 미국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 한미동맹 파괴하겠다. 니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식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각해졌는데요. 예. 예, 미국은 지금 계속 대북 압박에 들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금강산, 개성공단 우리 맘대로 지원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정부 입장이 제가 보기에는 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잘 관리해서 운영을 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 말의 이면에는 과거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얘기했던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즉 주한미군의 핵 보호장치를 없애라. 이거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지난번 6.12 그다음 미국 정상회담,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것이 바로 뭐냐. 김정은이가 작년 3월 달에 그동안 또 남북 간의 여러 접촉 계기에 뭐라고 얘기했던지 간에 최종적인 현재 입장에서는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징후를 볼 때 김정은이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를 믿고 우리가 뭐 제재를 해주고 선물도 주면 핵을 폐기하느냐? 절대 폐기 안 합니다. 왜 절대 폐기 안 하느냐? 이건 뭐 요즘은 이제 삼척동단 다 알아요. 체제의 붕괴하고 핵 포기하고 동일시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포기를 안 한다는 것은 이제 다 확인이 됐어요. 이제 확인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이번에는 정말 1차 회담과 같은 실수 안 하고 제재 압박을 전혀 풀지 않겠다는 걸 너무 잘했다. 이렇게 나온 것을 다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이거에 플러스 알파 조치가 나와요. 뭐냐? 그동안에 이제 금융 제재를 미국에서 종종 해왔잖아요. 그 세컨드 보이콧을 종종 해왔는데 이 세컨더리 보이콧은 강제 조치가 아니에요. 미 행정부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는 그런 좀 이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 의회 분위기는 이렇게 되면 이제 세컨더리 콧은 반드시 쳐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 1차적인 법안이 오토 원비어법 해가지고 이미 미 상원에서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북한하고 금융 거래를 하는 제3의 특히 이제 중국계 은행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아예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북한 핵을 폐기할 수 없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제재만 갖고는 작년 1년 내내 미국이 한번 해왔잖아요. 근데 조금 김정은이가 꼼짝도 안 하는 게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제사회, 특히 미국 내 인권단체들이 요구한 게 트럼프한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인권 문제 좀 다뤄라. 이런 얘기를 세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 의회에서도 인권을 다뤄야 되겠다. 그러면 인권 문제에 있어서 북한 김정은이가 제일 나쁘게 하는 것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잖아요. 그렇죠. 이거 수용소 빨리 없애라. 지금 이런 결의안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자꾸 우리가 물론 말은 앞에다가 수시가 붙어 있어요. 제재의 틀 안에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제재의 틀은 지금 어제 오늘 된 게 아니잖아요. 1년, 2년, 3년 전부터 제재 틀은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상식화됐어요. 개성공단, 금산관 관광은 아무리 검토해봐야 제재의 틀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꾸 뭘 검토할 필요가 있겠어요. 또 게다가 지금 한미 워킹그룹까지 만들어져서 미국이 계속 이 문제를 갖고 어떤 조율을 해 나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회담이 잘 됐으면 지원하지만 안 되고 뭐 압박이 들어오게 되고 또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 의회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뭐 계속 대북 제재 나간다 이런 생각이고, 심지어는 미국은 지금 부모와 엄마 사이를 얘기하면서 엄마 아빠 그렇습니다. 사이 얘기하면서 속도를 같이 가야지 왜 자꾸 지금 한국이 앞서서 나가냐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안보실까지 개편하면서 말이죠, 대북 지원을 준비 중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왜 흔히 오얏나무 밑에서 갓도 고쳐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때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이 상황에 맞지 않게 우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안들이 하나같이 상황에 맞지 않는 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김정은이가 제재를 풀어라. 그러니까 미국은 못 풀겠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풀어보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이 볼 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 언론에서도 지금 이러다가 이거 한미동맹 깨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엇박자 낼 수 있느냐, 이런 회의와 비판이 작년도에 탑 스포크스맨 수석 대변인
이렇게 비판하듯이 미국 언론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예. 미국 언론이 이렇게 드러나면은 국제사회가 움직이거든요. 그럼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제재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 수단을 우리가 정말 무시화시키는 걸로 비춰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 대표적인 움직임이 청와대가 지금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사령탑 아니겠어요? 예. 외교 문제와 관한 특히 외교 모든 국정 전반인데 특히 청와대에 국가안보실이 있어요. 이 안보실은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최고의 사령탑인데 여기 편제 개편해가지고 김현종 전 통상 그 대표 이런 사람을 그 차장으로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 직제 개편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이미 나와 있잖아요. 예. 아, 대통령이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역할을 해가지고 비핵화를 추동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트럼프하고 하노이 회담이 깨지기 전에 전화통화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아, 이거 경협을 풀어가지고 이거 이 남북 관계를 급속히 헐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청와대 개편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니, 경제 전문가가 지금 외교 안보 정책의 실무 책임자가 됐잖아요. 차장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번에 이 하노이 회담에서 잘 됐다. 그러면 잘 갖다 놓고 편제 개편을 잘한 거예요. 그죠? 왜 우리 대한민국이 협상의 당사자, 예. 이 핵 문제의 당사자니까.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은 더 제재를 조이는 기분으로 나가고 예. 압박을 강화시키는 나가는데 이 경제 전문가를 갖다 놓고 거기서 외교 안보 전략을 구상한다 하면 그게 뭡니까? 제재 풀어서 비핵화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미국에게 잘못된 사인을 보내는 거고 미국의 정책에 반하겠다는 건데 심지어 지금 북한은 핵실험장을 다시 복구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실망스럽다. 또 미 언론들은 대한민국 흥분하지 말고 속도 조절해라 이렇게 계속 충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속도 조절은커녕 한미가 지금 동맹이 와야 되는 분위기고 또 북한과 한국이 공조해서 지금 미국을 약올리는 그런 대항하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딱 앞쪽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즉 말하자면 지금 김정은이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작년 3월 달에 우리 특사단에 가서 김정은이 만나고 오기 이전의 상태. 즉 핵 미사일 고도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그 상태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 미사일의 제일 상징적인 데가 어디예요? 영변이잖아요. 네. 근데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국회에서 밝혔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작년서부터 미국 내 여러 싱크탱크에서는 뭐 수차례에 걸쳐서 북한은 플루토늄도 생산하고 있고 또 우라늄도 생산하고 있고 이걸 절대 포기 않는 징후가 다 위성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거를 민간 싱크탱크에서 다 분석해서 보고했어요. 작년 1년 내내. 저도 우리 신해안소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바로 그제 3월 5일 날 국회 정부에서 국정원이 우라늄 농축시설 영변 돌아가고 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 특사단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잖아요. 그 다음에 미사일 시설이 또 뭐가 있어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있잖아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바로 미국에다 대고 쏠 수 있는 ICBM 발사장이에요. 예. 그거가 지금 다 그 궤도에다가 미사일 조립해가지고 발사할 때 옮기는 그 궤도 이동 그 구조물을 갖다가 다 원위치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복구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산업리에 또 미사일 연구소 있잖아요. 거기도 다 ICBM 발사와 관련된 연구하는 데인데 거기도 다 지금 복구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로도 김정은이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거를 최선희를 시켜가지고 그날 28일 날 회의가 결렬돼가지고 트럼프가 오후 우리 시간으로 한 4, 5시경에 4시 넘어서 발표했잖아요. 2월 28일 오밤중 그러니까 날짜로 치면 3월 1일 새벽 0시 15분에 최선희하고 이용호 네, 북한 이용호. 외상이 나와가지고 막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야 우리 정은 위원장이 이대로 가면 새로운 길을 갈 것 같아. 최선희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최선희 입으로. 지금 김정은이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겁나갖고 옛날 김정은 같으면은 트럼프가 좀 약체를 보였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김정은이가 또 비판했을지 모르는 게 트럼프가 걸어나가니까 김정은이가 얼마나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면 최선희가 처음에는 본래 이제 김영철이를 만나려고 하노이에서 26일 날 폼페이오가 김영철한테 만나자. 왜냐하면 실무 접촉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마지막 타결이 안 됐으니까 만나자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대요. 그러더니 이틀 지나서 28일 날 최선희가 이제 다 만난 거 협상장에서.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길 가겠다. 미국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 최선희가 영변권 다 풀겠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는 때가 늦은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김정은이는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국한테 몰리는 추세에 있어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어. 최선희 입을 통해서 2월 28일 날 하노이에서 해놓고 그리고 또 평양에 돌아가서도 조선신문이라든가 다양한 선전 매체를 통해서 은근슬쩍 그걸 겁주고 있는데 내면적으로는 이미 아까 얘기한 대로 산음동, 동창리, 영변 다 가동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이건 위험스러운 신호다. 위험스러워.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볼 때는 미국은 굉장히 지금 힘을 받고 있어요. 네. 왜 힘을 받느냐? 다 지금 박수 쳤잖아요. 그죠? 트럼프가 잘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김정은이가 끝까지 버티고 안 나오면 정말 군사적인 위협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는 미 조야에서 잘한다고 소리 듣지 못한 소리 안 들어요. 또 북한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다면 이제 막가자는 건데 우리 정부가 여기서 중재를 잘해야죠.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는 미국과 공조하면서 북한을 압박해야 되는데 거꾸로 북한에 돈을 지원한다는 식으로 저렇게 나가고 있으니 이 한미 관계가 틀어지면 미국도 뭐 북폭으로라든지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은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미북 간 회담이 잘 안 되면 틀림없이 베트남 정상회담만 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미북 간 회담은 왜곡해서 김정은에 유리하게 얘기할 거다.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그냥 저거 부동산 업자 수준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건 뭐 말은 부동산 업자지만 아니 미국 대통령을 부동산 업자의 비즈니스 딜이나 하려고 그런다. 이거 패권적 발상 버려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인신모독성 공격인 거예요. 그러면 당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의 김경환이하고 최선희가 나서가지고 펜스하고 볼튼 막 욕했잖아요. 어두날 얼뚝이다. 뭐 이런 무슨 정신병자 같은 소리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사이비의 우국 지사다. 이런 얘기 하니까 트럼프가 열받으니까 나 6.12 정상회담 안 할래. 일주일인가 남겨놓고 확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트럼프를 이번에는 정식으로 선전 매체에서 부동산 업자 딜 수준이야. 이렇게까지 나오면 트럼프 그 대통령의 특징이 바로 그 좀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기질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미북 관계가 제가 보기에는 제법 상당 기간, 냉각 기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앞서가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미국 내 조야에서 비핵화에 관계없이 남북 관계를 너무 앞당겨 가려고 하는 거. 또 제재의 면제 조치를 자꾸 받아내려는 것에 대해서 의심과 불신이 있는데 이러면 한미는 각각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태풍의 눈 잠잠했는데 그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나가면 이제 바로 이제 가장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정말 위험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감사하면서 전옥현의 안보정론TV도 여러분들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제 보도를 보니까 중국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 하나가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경기가 어렵다는 거를 그대로 반증하는 거죠. 자,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해야 되고 또 반도체도 수출해야 되는데 세컨더리 보이콧 걸리면 대한민국 그야말로 석유도 나지 않는 나라인데 자원도 없는 나라인데 그냥 망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적과 동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망하는 거죠. 월남처럼 되는 겁니다. 월남 되기 전에 우리는 신의 한 수를 많이 구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아야 됩니다. 예,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에 총선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성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